운동 삼아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이거는 운동이 아니라 노동 이제 저희도 맨 처음에는 운동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몸에 그러니까 살도 안 빠지고 노동이 돼서 이제 그러면 이거 지금 일단 2,000부 드릴게요. 여기 아파트 들어오면 여기 경비 때문에 어떤 쫓겨나거든요. 관리사무소 가서 이거 했거든요. 여기 경비가 예민하더라고. 옛날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그럼 하고 제가 문자 드릴게요. 전단지를 돌렸어요. 그것도 붙이려고 보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단지 이렇게 붙이시는 분을 섭외를 했죠. 하루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거기 애들 공부 가르치는 곳이죠. 네. 그 한 3초, 2초 동안 엄청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진짜 이게 효과가 있네. 하루 만에 전화가 오네. 몇 학년일까? 무슨 과목일까? 고등학생이었으면 좋겠다. 대부분 엄마들이 전화를 하는데 특이하게 아빠가 전화를 주셨네. 근데 아빠 목소리가 좀 젊어. 40 학생이 어리게 많은 생각들을 한 3초 동안에 막 했어요. 그런데 관할 경찰서 경찰이고요. 이 현관문 앞에 전단지를 붙이는 건 불법입니다. 처음은 경고고 두 번째부터는 경범죄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무서운 거예요. 경찰이라고 하니까. 좀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다음부터는 합법적으로 하세요. 어떤 게 합법적인데요? 우체통에 넣어라. 한 가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전단지 붙이시는 분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중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한 20년 가까이 하는데 경찰서에서 전화 온 적은 처음이라고. 두 번째는 현수막. 아파트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고 아파트 울타리에 현수막을 붙였는데 3일 만에 없어진 거예요.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본인의 사는 아파트 울타리라 해도 도로를 향해서 광고가 된 현수막을 붙이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알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3년 동안 붙어있는 현수막을 제가 봤어요. 여기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했거든요. 3일 만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광고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아주 잘 붙어있어요. 내가 이 동네에서 무비용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관리사무소에 허락을 받고 아파트 현관문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너무 부지런하게 경비 아저씨 분들이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리사무소 허락을 받은 거고 떼지 마셔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가면 또 떨어져 있고. 근데 이제 신랑이 하는 것도 지치는 거예요. 워낙 오래된 아파트고 경비분들도 70대가 넘으시거든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다못해 아니 내 집 현관문 앞에 붙인 것까지 여기가 그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판까지 정말 신랑이 하는 것도 이제 지쳐가지고 이럴 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자라고 무시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 집 아저씨가 안 참아요. 뭐 이렇게 거짓말 할까 하다가. 그리고 또 비굴하잖아요. 없는 남자 핑계 대는 게 30대 뭐 40대 초반까지 같았으면 난리를 쳤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럴 힘도 없고 그리고 오래 봐야 될 분들인데 그렇게 성을 내서 일이 잘 진행될 리 없다는 것을 그동안의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기소침해져 있어요. 상담 전화 딱 한 통 받았어요. 들리겠다고 하시고는 연락이 없으세요. 제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사실 전단지 돌리고 현수막 붙이면 5-6명은 들어오겠지. 현실에 부딪히고 점점 시간이 빨리 지나가다 보니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나 낄까? 요즘 프랜차이즈들은 가맹비들 거의 안 받아요. 학생들이 들어오면 교재비라든지 학생 수강료에서 이렇게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가거든요. 불경기여서. 그리고 거기다가 마케팅까지 같이 해주니까 꽤나 지명도 있는 프랜차이즈 상담 실장님이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새로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면 요즘은 아이들 모으기가 많이 힘들고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기다려야 할 거라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서 파라솔 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이 파라솔 작업이 뭐냐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파라솔 펴놓고 거기에서 아이들 이렇게 지나가면 판촉물도 주고 어머니들이랑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파라솔 작업도 하고 판촉물 작업도 하고 전단지 작업도 하면서 1년을 홍보를 했는데 딱 한 명 모은 것도 있대요. 제가 너무 놀라서 1년에 한 명이요?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너무 몰랐구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학원을 그만둔 게 2013년 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2012년까지만 한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학원 경기가 나쁘다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운영을 잘 못해서 그렇지 홍보 열심히 하시고 학생들 관리 잘하는 학원들은 나름 튼튼한 학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당시에 있었던 학원들이 싹 다 없어진 거예요. 2개 건물 썼던 학원들은 1개 건물, 3층, 4층 썼던 학원들은 1층. 지금 이제야 이렇게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을 뼈가 아프게 반성했어요.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너무 개념 없이 살았구나.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대책도 없고 근거도 없고 하루하루 의미 없게 살았구나.
공갈빵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 40대가. 잃어버린 10년. 후회스럽고 아쉽고 그런 미련한 제 자신한테 화도 나고. 그렇다고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현실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 일자리를 부랴부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뭐라도 하면서 기다려야지 이렇게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예상했던 거는 11월부터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 거였어요. 11월 중순부터는. 왜 학생들 수업료는 선불이니까 12월부터는 버틸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여기저기 일자리 알아보면서 제가 만난 직업 상담사분이 4분이에요. 다 실망스러웠지만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직업 상담사분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귀도 잘 안 들리셔요. 제가 뭐라고 하면 네? 네? 반문만 계속하고 물론 이제 서로 마스크를 쓰고 중간에 이제 아크릴판이 있고 그래서 저는 막 일어서서 그분한테 최대한 몸을 가까이 갈 수 있는 만큼 아크릴판에 거의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만하게 앉으셔서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다. 그나마 있는 것도 경력자를 구한다. 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거기까지 간 사람들은 정말 갈급한 사람들일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알아봐야 되겠구나. 앱을 통해서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나이도 있고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물리적인 힘도 없고 그러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어느 한 업체의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고 교육을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꿈에 부풀어서 25, 6년 전에 받았던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감사하고 꿈 같은 거. 그 돈만 들어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겠다. 시간대도 너무 좋아서 4시 이후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학생들이 들어오면 수업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일인지 말씀을 안 드리는 건 입사를 하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은 또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튼 합격 통보받고 교육을 받는데 마지막 쉬는 시간 4시 40분경에 제 짝꿍이었던 분이 막 부랴부랴 짐을 막 싸고 언니 저 가야 돼. 왜요?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코로나 검사 받으라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같은 교실에 있었던 교육생들 다 멘붕이 온 거죠.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대안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강사님이 급하게 들어오시더니 빨리 귀가하시라고. 모두들 할 말을 잃었죠. 그분이 음성에 나와야 교육이 진행이 되고 혹시라도 이제 양성 나오면 다 격리돼야 되는 거고 음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분은 격리를 아마 하셔야 될 거고. 근데 다행히 그분이 굉장히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를 한 번도 안 내리고 심지어 마스크를 2장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소독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마다 소독하고 음료수도 안 마셨어요. 음료수 마시면 마스크 내려야 되잖아요. 꿈에 부풀어 있다가 지금 상황을 알 수가 없고 대기를 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확진으로 가족 구성원이랑 그 구성원의 사회 관계망이 타격을 입는 안타깝고 슬픈 상황을 요즘에 되게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직접. 그런 분들에 비하면 내 상황은 축구에도 못 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남의 안보다 자기 감기가 더 급하다고 12월부터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한 현실이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저는 당연히 11월부터는 수입이 창출이 돼서 11월 중순 아주 못했을 때 20일 이후에는 반드시 애들이 들어와서 수강료는 선불이니까 크게 두려워하질 않았어요. 될 거다 됐겠지 설마 이런 생각을 했는데 11월에 한 5명 들어오고 12월에 한 5명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15명의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11월에 들어왔던 5명이 11월에 학습비 되고 12월에 학습비 되고 12월에 또 5명 들어오고 지 혼자 막 계산을 해보니까 그럭저럭 버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단 한 명도 당장 12월부터 막막하고 두려워요. 가슴이 막 콩닥콩닥거리고 약간 공황장애 같은 증상도 좀 왔었고 그런 증상이 오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죽을 되게 싫어하는데 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딱 왜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거기다 게으르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활을 하면서 초래한 그 지금의 현실이 학창시절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펑펑 놀다가 시험 완전히 망치고 성적표 받아가지고 제가 성적 최악으로 나왔던 때가 한 번 있었는데 아빠 퇴근해서 오실 때까지 그 시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빠가 어렸을 때 저한테 이제 공주님 그랬는데 화나면 엄청 무서워.
오셨거든요. 퇴근하자마자 혼내지는 않으세요. 퇴근해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밥 먹는 자리 있잖아요. 그 저녁 식사를 할 때 그 찔끔찔끔 먹거나 깨작깨작하면 또 혼나요. 그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맞춰주면서 먹어야 되거든요. 또 울상 짓고 이러면 안 되고 저녁 먹고 바로 혼나지도 않아. 1시간 있다가 방으로 들어와라. 그럼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딱 그 기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살아보니까 걱정한다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들 아는데 근데 뭐 걱정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살아봤다고 좋은 생각만 하고 그분 결과 나오면 격리하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격리해야 되는 거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뭐 교육받으러 가는 거고 그리고 뭐 이 일이 어그러지면 또 다른 일을 알아보면 되는 거고 현실적인 요즘 생활 근황을 털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들 그러시죠? 서로서로 위로하고 웬만하면 좋은 말로 격려하고 그렇게 이겨내고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12월에는 좋은 일들이 생겨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올해는 제일 잘한 게 코로나 안 걸리는 일이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확률에서 조금 안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 뿐이지 안 걸린다라고 100% 호언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해 하시고 마음고생이 더 심하시더라고요. 아픈 사람들은 너무 아파하고 또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본인들로 인해서 이제 주변이 초토화되니까 그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교육받다가 가신 분도 저 때문에 너무 폐를 끼치게 돼서 죄송해요 그러는데 사실 그분이 무슨 죄예요. 2020년이 마무리만큼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마스크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다들 지혜롭게 이겨내시고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그 주님